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물리학 4차시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4쪽부터 15쪽 볼 건데요. 14쪽, 15쪽 볼 건데요. 자, 오늘 주로 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다원을 볼 거고요. 등가속도 1, 2, 3법칙에 대해서 배울게요.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그 자연을 기술하는 방법이죠. 자연을 기술하는 방법을 익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성, 그 규칙성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규칙을. 자, 그 규칙성을 법칙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 규칙성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자연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등가속도 법칙이 공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걸 암기해야 되고 그걸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괜찮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란 자, 지하철이나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혹은 엘리베이터 등등 이런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속 직선 운동보다도 일상 운동에서는 대부분이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일정 속도에 도달하거나 혹은 속력이 점점 느려져서 멈추거나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우리 일상생활에선 대부분이란 거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처음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그때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속력이 변할 때 중요한 거는 가속도란 거죠. 가속도. 자, 가속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봤냐면요. 걸린 시간분해 그리고 속력 변화. 속도라고 합시다. 속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속도 변화량.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속도는 우리가 A라고 나타낸다고 했고 걸린 시간은 T2-T1분의 V2-V1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가속도가 누가 밝혀냈냐? 누가 밝혀냈냐면 누구지? 갈릴레이가 과거 물리학자입니다. 자,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빗면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이런 빗면에서 물체를 떨어뜨려 봤대요. 뜨글뜨글 굴러가게 해봤대요. 그래서 1초 동안 지나간 거리, 1초 동안 간 거리, 혹은 2초 동안 간 거리, 혹은 3초 동안 간 거리, 요 거리를 측정을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1초 동안 간 거리가 10cm라면 2초 동안 여기다 씁시다. 1초 동안 간 거리가 10cm라면 자, 2초 동안 간 거리는 40cm가 되더래요. 그리고 3초 동안 간 거리는 90cm가 가더래요. 자,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한 거죠. 어때요?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1초일 때는 10cm라면 2초일 때는 40cm, 3초일 때는 90cm, 4초일 때는 몇 cm겠어요? 160cm겠죠.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알아내게 됐고 이런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는 대표적으로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 운동 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처음 물체 그다음 공식을 하나 볼 건데요. 자, 이 등가속도 운동일 경우에 세 가지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1, 2, 3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편의상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에 유도를 해볼게요. 자, 1법칙부터 유도를 해봅시다. 자, 1법칙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우리 가속도라는 공식이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속도 변화량, 속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사인 볼트가 너무 옛날 분인가? 달리기 선수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처음 출발할 때 속도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0m/s였는데 나중에는 20m/s가 되더라. 자, 이렇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있죠. 근데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가속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10초더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사인 볼트가 처음 출발할 때 시간이 뭐 4시 10분 0초였는데 처음에 나중에 속도 조절하니까 4시 10분 10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얘기하는 게 쉽죠? 우사인 볼트가 가속하는데 걸린 시간은 10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린 시간을 t2-t1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걸린 시간만큼, 10초만큼, 즉 t라고 나타내 볼게요. 걸린 시간을 t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서 식을 정리해주면 1법칙이 나옵니다. 자, 양변에 A는 가속도는 t분의 v2-v1. 여기서 양변에 시간을 곱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AT는 v2-v1. 맞나요? 이게 가로가 써져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 속도를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 속도만 한쪽에 놔두고 다 넘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v1 플러스 AT는 v2. 식을 정리하면은 v2는 v1 플러스 AT.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속도, 나중 속도를 v라고, 그리고 처음 속도를 우리 처음을 나타내는 v0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공식이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v는 v0 플러스 at. 이게 1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가속도 법칙은 새로운 것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정의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1법칙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정의를 이렇게 요리조리 바꿔서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자, 적용은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법칙 알아볼 건데요. 잠깐 확대 좀 할게요. 자, 2법칙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그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좀 볼게요. 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는데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가 어떤 운동이라고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요.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운동이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밝혀낸 것처럼 이 거리가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즉 1초, 2초, 3초, 4초일 때 거리가 만약에 10이라면 그래프가 좀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40, 그 다음 90, 그 다음에 160 이런 식으로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정하지 않고 어때요? 이렇게 y는 x제곱, 이 꼴이죠. y는 x제곱. 이런 꼴로 되겠죠. 자, 이거는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늘어나죠. 속도가 왜 일정하게 늘어납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자, 여기서 그래프의 의미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이 시간 이동거리, 즉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왜 속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그래프 길게 이렇게 나타낸다면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이동거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즉 시간분의 거리죠. 자, 시간분의 거리는 뭐라고요? 속도죠, 속도.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 이거 헷갈릴 수 있겠네.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이죠, 속력. 뭐 변이라고 합시다. 변이. 자, 시간분의 변이, 여기도 변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간분의 변이, 즉 시간분의 변이는 속도가 되겠죠, 속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이 각각의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속도를 분석해 보면은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죠. 즉 점점 그 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죠. 여기서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가로분의 세로. 자, 가로분의 세로. 가로는 뭐죠? 시간분의 세로는 속도죠. 속도. 정확히 말하면 속도 변화량. 이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가속도죠. 자, 어때요? 일정하죠? 가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고. 자, 근데 이 시간속도 그래프에서는 의미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이 면적을 한번 볼까요? 이 면적을. 자,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이 R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가로는 시간, 세로는 속도. 자, 시간 곱하기 속도는 거리죠. 즉,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변인데, 변이 이동거리 상관없습니다. 자, 이 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낙하 거리,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이동거리 혹은 변이가 되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법칙으로 나타내 보자고요. 지금 등가속도 1, 2, 3 법칙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법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이 그래프를 보자면요. 자, 우리가 일반화를 위해서 처음 속도를 0이라고 놓지 않겠습니다. 0이라고 놓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0부터 가는 그래프도 있지만 0부터 가는 그래프도 있지만 0부터 안 가는 그래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발하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처음 상태가 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V0가 0에 되겠죠. V0가 0에 V0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V0가 있다고 하고 공식을 얻어내면은 V0가 0인 상황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V0가 있는 상황을 한번 법칙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간단합니다. 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면적. 어떻게 구해요? 이 R의 면적은 사각형이죠? 가로의 값은 몇이에요? T고, 세로의 값은 가로의 값은 T고, 세로의 값은 잠깐만요. 세로의 값은 마우스 왜 이래? 잠깐만요. 자, 세로의 값은 V0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사각형의 면적은 V0T라는 거죠. V0 곱하기 T. 자, 위의 면적도 볼게요. 위의 면적. 자, 위의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공식 1법칙을 다시 갖고 올게요. 1법칙은 어떻게 돼요? V는 V0 플러스 AT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V0를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V-V0는 AT. 즉, 이 차이값, 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AT라는 거죠. AT. 자, 우리가 V로 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번째 공식에서 V라는 값을 우리가 제거하고 해주기 위해서 요 AT라는 걸로 치환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로 AT 곱하기 가로 T. AT 곱하기 T. 근데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뭘 해줘야 돼요? 2분의 1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은 이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1법칙 한 데다가 한번 채워 넣어 봅시다. 자, 여기 새로 합시다. 자, 1법칙은 아까 뭐라고 했죠? 1법칙은
V는 V0 플러스 AT. 자, 이 법칙은 뭐라고 했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S, 이동거리. 이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이동거리니까 이 이동거리는 V0T, 아래의 사각형 면적 더하기 위의 삼각형 2분의 1 AT 제곱이다. 자, 처음 속도가 0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V0에다가 0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if 처음 속도가 V0가 0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요게 0으로 간다는 거죠. 즉 S는 2분의 1 AT 제곱이겠죠. 그 경우 V0가 0일 때만요. 자, 그리고 아래 세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유도를 한번 각자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여유가 있나?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3법칙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자, 우선 3법칙을 얘기해 주자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합니다. 일단 3법칙은. 근데 이 공식에서 뭐가 없죠? 시간이 없죠. 시간. 즉,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항이 없을 때, 문제에서 시간을 안 주어졌을 때는 이 3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어차피 1법칙, 2법칙으로만도 풀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따로 구하기 어렵다면 혹은 시간을 따로 안 구해도 될 경우에는 3법칙을 이용하는 게 더 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써먹기 위한 법칙인 겁니다. 자, 그 3법칙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해요. 여기서 1법칙에서 시간을 구해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시간에 관한 식으로 고쳐줄게요. 여기서 V-V0는 AT로 바꿀 수 있겠죠. V0를 넘기면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가속도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T는 A분의 V-V0가 되겠죠. 여기서 시간에 관한 걸 하나 구해줍니다. 자, 이걸 어디에 대입하냐? 이걸 이 법칙에 대입합니다. 이 법칙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여기다가 T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A분의 V-V0 플러스 2분의 1 A의 A분의 V-V0의 제곱 식을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분의 V0 V 마이너스 A분의 V0의 제곱 그냥 풀어준 겁니다. 플러스 2분의 1 A의 가로 그대로 둡시다. A제곱분의 V제곱 마이너스 2V0 V 플러스 V0의 제곱 제곱해준 거예요. 이거 이 안에 거 어떻게 돼요? 이거 뭐예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쭉 풀어줍니다. 한 번 더. 자, A분의 V0 V 마이너스 A분의 V0 제곱 플러스 A가 이거 이렇게 없어지겠죠? 통째로 가로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2A분의 V0 V 그 다음에 플러스 2A분의 V0 제곱. 자, 직접 한번 해보면 더 좋은데 일단 선생님이 해볼게요. 이거 정리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위에 A는 어차피 다 똑같죠? A는 다 그대로 있죠? 분모에. 자, 분자에 있는 것부터 다 정리해주면 됩니다. 분자에 있는 것끼리. 자, 얘네 두 개. 어떻게 돼요? 이게 2랑 똑같죠? 이것도 2랑 똑같죠? 분자 분모도 곱해주면 똑같으니까. 자, 이걸 빼주면은 2A분의 V0 V가 되죠. 2 빼기 1이니까. 자, 얘는 했습니다. 얘는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V제곱. V제곱은 그대로 남네요. 플러스 2A분의 V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는 2분의 2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v0 제곱. 오케이. 그러면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어떻게 되지?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정리 하나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 2가 빠져버리네요, 여기에. 요거 2 고려 안 했네요, 요거 2. 그쵸? 그러니까 여기 2가 남네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없어지네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얘가 요거 곱하면은 다시 얘 파란색으로 얘만 해줄게요. 얘 곱하기 요렇게 이걸 풀어주면은 2가 있으니까 요게 2가 없는 게 맞네요. 요게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얘는 굳이 곱해주지 말고. 자, 그래서 얘네가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됩니다. 두 개 똑같은 값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네요. 이 두 개가 사라지고 나머지 것만 정리해주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v제곱만 남고 2a분의 v제곱만 남고 얘는 2분의 2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v0 제곱이 남네요. 이게 뭐라고요? s라고요. 자, 양변에 2a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3법칙은 사실 안 해도 되긴 해요. 안 써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면 학교 시험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봐도.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대비하려면은 공식을 암기하고 푸는 게 훨씬 좋죠. 하지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냥 공식 안 외우고 풀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유도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알아두면 좋고, 시험 보는 데는, 학교 시험 보는 데는 뭐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정도 적용해서 풀면 되니까. 어차피 시간 구해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1, 2, 3법칙 알아냈고, 요거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 2, 3법칙 등가속도 운동 1, 2, 3법칙.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쉬워요. 이제 법칙만 알면 쉽습니다. 자, 직선상에서 2m/s의 속도로 달리던 민수는 6초 후에 8m/s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민수의 가속도는 몇 m/s 제곱인가? 이거 사실 개념만 알면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자, 6초 동안 2m/s에서 8m/s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공식 없이 풀어봅시다. 몇 m/s가 증가한 거죠? 6m/s가 증가한 거죠? 자, 몇 초 동안? 6초 동안. 그럼 1초에 몇 m/s가 증가한 거죠? 1초에 1m/s가 증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가속도가 얼마다? 1m/s 제곱이다. 오케이? 혹은 공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공식 1법칙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V는 V0 플러스 AT. 자, V0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얼마입니까? 8m/s죠. 처음 속도 얼마예요? 2m/s죠. 가속도는 모르죠. 모르게 놔두고. 시간 몇 초 동안? 6초 동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 넘기면 6m/s는 a 곱하기 6초. 자, 6초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6초를 나눠주면 1m/s 제곱이 되는 거죠. 뭐가? 가속도가.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6월 모의고사. 자, 그래프 문제입니다. 자,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란 것도 확인하고,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 자, 시간 속도에서 그래프에서 중요한 점은 아래 면적.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면적이 의미하는 게 이동거리다. 자,
변인데 그냥 변이 이동거리라고 합시다. 계속. 굳이 구분해야 될 때만 구분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 변인지 이동거리인지는. 자,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어보는 거고. 자, 봅시다. 1초일 때, 3초일 때 운동 방향 같다. 자, 1초일 때, 3초일 때. 이거 그래프가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간다고 해서 낚시 문제입니다.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간다고 해서 이거 이동 방향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되죠. 왜? 속도가 단지 빨라지는 거고 느려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하다가 처음에는 빨라지잖아요. 점점. 그러다가 엄청 빨라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천히 뛰죠.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은. 자, 똑같은 겁니다. 빨라지다가 느려진 거죠. 속도가. 자, 이 경우에 운동 방향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운동 방향은 둘 다 앞으로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틀리겠죠. 0초에 4초까지 이동거리. 뭘 구하면 된다고요? 아래 면적. 면적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이죠. 밑변 4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뭐? 2분의 1 8이죠. 맞고. 자,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자, 이것도 간단하죠. 2초 동안 몇 m/s가 증가했어요? 4m/s가 증가했죠? 이겠네요. 공식으로 또 해볼까요? V는 V0 플러스 AT. 자, V0 나중 속도 얼마? 4. 처음 속도 0. 가속도 몰라요. 시간 4. 이거 틀리죠? 그럼 틀리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시간이 4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죠? 시간이 2죠, 2. 2초. 자,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 2. 단위는 미터/s 제곱이죠. 답은 니은디귿이네요. 자, 8번. 자, 이것도 또 풀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 풀어줄 때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란 이점 활용하려면은 항상 정지해놓고 풀어보세요. 정지해놓고 직접. 1, 2, 3법칙 적용만 하면 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 자, 볼게요.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자동차 A, 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A는 쭉 움직이는데, 여기 P를 통과할 때도 V고, 그리고 Q를 통과할 때도 V래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한, 속력 혹은 속도, 어쨌든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B는 정지해 있다고 했죠. 정지. 언제? 이 P점에서 이 A가 지나가는 순간 정지해 있었다고 했죠. 근데 A가 P점을 통과하는 순간 그때부터 뭘 한다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지해 있던 자동차 B는 A가 등속도 운동을 뭔 소리야? 출발했다고요, 이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R을 통과했대요. 자, 무슨 말이냐?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P부터 Q까지 갔고 시간 얼마나 걸렸겠어요? 모르죠. T만큼 걸렸다고 합시다. T만큼 걸려서 여기까지 갔고 그동안 B는 무슨 운동을 했다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R 지점을 통과했다는 거죠. 언제? T일 때, 시간 T일 때 R 위치를 통과했다. 자, 이때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공식으로 풀면 돼요? 등가속도 1, 2, 3 법칙을 풀면 되죠. 자, 1법칙 복수해 봅시다. 자, 1법칙. 자, V는 뭐예요? 마스도 왜 이래? V는 V0 플러스 AT. 2법칙.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3법칙.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죠?
자, 지금 이동거리가 주어졌죠,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 S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죠.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시간을 간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주어졌죠? 이 등속 직선 운동 A의 경우로 시간을 주어졌어요. 자, 보면은 A는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적용되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얼마죠? V의 속도로 얘는 계속 이동했죠. A는 이동거리 얼마죠? L이죠. 즉 이때 걸린 시간 T는 V분의 L이란 거죠. 자, 이거 갖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법칙에 대입을 해볼게요. 방금 한 게 뭐 좋습니다. 나중 속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1법칙은 쓸 수가 없어요. 왜? 나중 속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 속도도 모르고 가속도도 모르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법칙에서는 V제로 알죠? V제로 얼마예요? 0이죠, 0. 그리고 가속도는 모르죠. 구해야 되죠. 아이, 제곱 빠뜨렸네. 그리고 시간은 얼마라고요? V분의 L의 제곱. 오케이? 이걸 T로 일단 적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S, 이동거리도 알잖아요. 이동거리 뭐라고요? 2L만큼 같잖아요, 2L. 그래서 2L은 2분의 1, 가속도 모르고, 시간 뭐예요? V분의 L의 제곱. 자, 요거 정리만 해주면 되죠? 이제 산수입니다, 산수. 자, A만 빼고 다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2를 곱해줘야 되죠. 4, 그리고 L이고 곱하기 역수 취해야 되죠. L제곱분의 V제곱. 오케이? 그러면 L제곱하고 L하고 사라지고.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정리. A는 L분의 4V제곱. A는 L분의 4V제곱. 자, 모의고사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자, 요거는 숙제. 요거는 여러분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 등교하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등교하면. 그러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1, 2, 3법칙만 이용하면 되고 방금 문제하고 똑같이 이거는 9월 문제입니다. 9월 문제인데 방금 문제랑 똑같이 A 같은 경우는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B는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 근데 다른 점 뭐예요? A가 아까는 여기 가운데 지점을 통과할 때였는데 지금은 끝에 지점 같이 통과했죠. 가속도가 다른 거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예 10초라고. 더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숙제. 자, 마지막 문제.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여 점 QR을 각각 8m/s, 12m/s로 통과한다. 자동차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초이고 자동차가 Q에서 R까지 이동한 거리는 L이다. 자, 여기 P에서 Q까지 거리 얼마예요? 몰라요. 여기서 안 주어졌습니다. 따로 구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 아직 모릅니다. 자, 근데 이 L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정지 상태에서 8m/s가 됐다가 그 다음 뭐가 됐다고요? 12m/s가 됐다고요. 자, 이렇게 가는 동안 몇 초가 걸렸다고요? 3초가 걸렸다는 거죠. 자, 가속도 구할 수 있겠죠.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EAS는 V0 플러스 미안합니다. 이 공식이 아니지. V는 V0 플러스 AT. 자, 12는 0 플러스 A3. A는 몇이에요? 4m/s죠. 제곱이죠. 자, 이게 다 했습니다. 3공식에 대입하면 끝나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이 Q지점부터 R지점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죠. 가속도 얼마라고요? 4.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L인 거죠. 이 값, 이동거리. 자, 나중 속도 12. 처음 속도 8.
자, 12의 제곱 144, 8의 제곱 64, 88이 64. 자, 요거 곱하면 8, L. 자, 요거 빼면 얼마죠? 80이죠? 80은 8L, L은 10, 단위는 미터겠죠. 자,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거 그래프로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른 선생님들 중에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자, 참고로 법칙으로 푸는 게 쉬운 문제도 있고 그래프로 푸는 게 쉬운 문제도 있어요. 그건 문제에 따라 달라요. 출제 의도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선생님이 그 경우에 따라서 더 쉬운 게 있을 수 있으면 풀어줄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 대부분 시간 속도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시간 동안 8m/s 그리고 12m/s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는 게 뭐예요? 이 아래 면적이겠죠. 이 아래 면적이 L인 거죠. 자, 이 아래 면적을 구해야 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이 높이를 알아야 돼요, 높이를. 왜 높이를 알아야 돼요? 요게 어떤 형태냐면은,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면적 구하는 공식 뭐예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H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A 플러스 B를 2로 나눠준 거, 더 곱하기 H죠?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이 시간 간격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떻게 알아요? 그쵸. 0에서부터 8, 12가 됐잖아요. 0, 8, 12. 그러니까 이 0부터 8까지 간격은 8이고 8부터 12까지 간격은 4잖아요. 그러니까 2초, 1초가 걸렸다는 거죠. 가속하는데 걸린 시간이 총 3초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은 1초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끝났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공식이 대입하면 2분의 12 더하기 8 곱하기 높이 1 하면은 2분의 20 곱하기 1 10. 어때요? 답은 똑같죠? 그러니까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님은 참고로 고등학교 때는 공식으로 많이 풀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대학교 때는 그래프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둘 다 풀어보면 좋고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그냥 공식으로 다 풀려요. 그럼 공식으로 다 풀어줬고 선생님 저는 그래프로 다 풀려요. 풀어줬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40분 조금 안 됐네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이 1, 2, 3법칙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수고했고, 자, 다음 시간에 등교하게 되네요. 등교해서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보고 익숙해져야 되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숙제로 냈던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